탁월한 외모로 후광효과 덕을 보고 있다고 마냥 콧대를 높일 일은 아닙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보다 심도 깊은 원리도 있으니까. 나는 누구인가요? 코스모스와 과꽃, 갈대와 억새는 바람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립니다. 바람에 몸을 맡기고 서 있는 꽃과 풀들, 그들에게서 바람 부는 대로 몸을 맡기고 얻는 편안함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싶습니다. 늘 애쓰면서 사느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몰랐습니다. 앞만 보고 달리느라 내 안을 들여다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오래오래전 아직 무채색이었던 내 영혼에는 지금 너무 많은 빛깔이 물들여져 있습니다. 화를 내느라 붉어지고 슬픔의 블루가 깃들고 노랗게 달뜨거나 혹은 검디검게 어두워지고 주홍빛 흥분 상태에 몸을 맡기기도 했습니다. 보랏빛 사랑에 빠지기도 하고 우윳빛으로 순해지기도 하고 희망의 초록으로 물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나는 너무도 많은 빛깔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 진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스, 억새, 갈대, 그리고 과꽃. 가을 들판의 꽃과 풀들은 바람에 제 몸을 맡긴 채 철부지처럼 흔들립니다. 그 모습을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보는 것은 어떤가? 마음에서 힘을 빼고 내 마음이 가는 그대로 내버려두는 무심함도 때로는 필요한 게 아닐까 하고 말입니다. 억지를 쓰면서 여기까지 들여온 내 마음에게 잠시라도 휴식을 주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해보라고, 꿈꾸는 그 길을 걸어보라고, 때로는 이렇게 마음 가는 대로 걷는 새길 하나쯤 새로 만들어보는 연습,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는 데에는 꼭 필요한 일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를 이루고 있는 것은 몸무게도 키와 나이도 주민등록 번호도 아닙니다. 이렇게 사소한 숫자들이 아니라 무엇을 보고 가슴이 울렁거리는지, 무엇을 할 때 신바람이 나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 모든 일들이 다 지나가면 우리가 가진 화살을 서로에게 다 쏘고 나면 어쩌면 그때는 서로가 묻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일로 그때 우리는 왜 그렇게 서로를 미워했을까? 라고 말입니다. 아일랜드의 시인 제임스 스티븐스, 그는 미움이라는 제목의 시를 통해 미움을 풀어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먼저 말을 건넨다. 이 일은 지나가고 마는 거라고 생각한다. 화살 쏘기를 그만둔다. 미워하는 이유는 지극히 하찮은 거라고 생각해 본다. 결국 이런 일은 어리석은 거라고 생각해 본다. 스티븐스가 보여준 미움 풀어가기의 5가지 단계. 이 단계를 한 계단씩 천천히 오르고 나면 가슴에 새겨져 있는 미움이라는 말도 흔적 없이 지워지지 않을까. 울음과 웃음, 사랑과 미움의 공통점은 그리 오래가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래가지도 못할 것들에게 매여 마음 다치는 일은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자에게 묻다. 태양이 높게 뜨는 여름은 그림자의 길이가 짧습니다. 반면 태양이 낮게 뜨는 겨울엔 그림자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그림자는 빛이 있는 곳에서 생깁니다. 빛이 있어야 비로소 그림자가 생긴다는 뜻입니다. 태양이 높게 뜨는 여름보다 태양이 낮아지는 한겨울에 그림자의 길이는 한결 길어집니다. 높은 곳에 올라 있을 때는 내 마음의 그림자를 똑바로 볼 수 없더니 낮은 곳으로 발걸음을 내려디딘 후 비로소 보게 된다는 것. 어쩌면 이것도 그림자의 원리와 같은 것이 아닐까. 그러니 너무 높이 오르려고만 하지 말아야겠습니다. 낮은 곳에 서서 내 마음이 기우는 모습을 보고 내 마음의 그림자가 한껏 길어지도록 다독이기도 하면서 그렇게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림자는 오직 나의 진짜만을 비추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림자를 살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 긴 인생이 조금 덜 고단하고 조금 덜 외로울 것입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참새와 까치는 자기네는 안 그리는 줄 알고 그냥 가려는 중이고 앞들의 동그란 나무와 머리끝이 뾰족한 나무는 짐짓 바른 자세로 섰는데 아이와 말라깽이 강아지는 무어하는 할배인가 빤히 올려다보네. 화가 장씨가 그림을 그릴 때라는 제목을 가진 윤재림의 시입니다. 여기서 장씨는 장욱진 화백입니다. 새와 나무, 해와 달, 강아지와 소를 화폭에 담았던 화가. 장욱진을 그린 윤재림의 시에서 보고 싶은 것은 재미있는 시선들입니다. 바른 자세로 서 있는 나무. 설마 나를 그리려는 것은 아니겠지 하면서 자유자재로 날아다니는 참새와 까치.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와 강아지는 자기들을 그리는 줄도 모르고 화가 할배를 쳐다보며 뭐하는 사람인가 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운 시선들은 고스란히 화폭으로 옮겨져 참 행복하고 평화로운 풍경 하나를 그려냈습니다. 화가가 보고 있는 시선 속에는 내 모습, 그리고 당신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주인공인데도 주인공이라는 사실도 모른 채 설마 나를 그리려는 건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는 사람은 아는데 나만 모르는 사실. 이제는 나도 나를 알아주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중앙선을 노랗게 칠하는 까닭은 노란색이 사람의 눈길을 끌기 때문입니다. 사고 다발 지역이나 위험 물질을 알리는 표지판 글씨가 빨간색인 까닭 역시 빨간색이 눈에 잘 띄기 때문이고 비상구가 녹색인 까닭도 녹색이 눈에 잘 보이는 색깔이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색은 달라도 저마다 주인공인 이유, 이렇게 따로 있습니다. 커피 이야기. 칼디라는 이름의 목동. 가뭄이 계속되자 그는 염소에게 풀을 먹이기 위해서 조금 먼 곳까지 염소떼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 염소들이 무얼 먹었는지 평소보다 더 껑충껑충 뛰더랍니다. 궁금한 마음에 그는 염소들이 먹고 있던 열매를 따서 먹어보게 되었습니다. 무언가를 먹고 난 뒤 유난히 에너지가 넘치는 염소들을
의아하게 여긴 목동. 그는 염소들이 먹고 있는 열매를 따서 오물오물 씹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금방이라도 춤을 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것입니다. 그 목동의 체험으로 인해 이상한 열매가 있더라는 소문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그 열매를 너도 나도 탐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열매는 지금 당신과 제 앞에 커피 한 잔으로 놓여 있게 된 것입니다. 사실 언제부터 커피를 마시게 되었는지 커피의 기원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단지 이런저런 문헌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로 아, 그때도 커피가 있었구나 하는 정도의 예측을 할 뿐, 기원이야 어떻든 커피는 역사상 가장 사랑받는 음식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베토벤은 60알의 원두를 갈아 만든 한 잔의 커피로 아침 식사를 대신했을 정도라고 하니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셨는지 그 역사를 살펴서 정리해둔 기록입니다. 보헤미안 기질이랄까? 관습에 구애받지 않는 방랑자,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는 예술가와 문학가, 배우, 지식인들, 즉 집시 기질이 있는 사람들이 커피를 즐겨 마신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일단 커피 한 잔을 마셔야 눈이 떠지는 당신이라면 쌀이 떨어져도 걱정이 안 되는데 커피가 떨어지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하는 당신이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차 한잔 하자라고 할 때 10번이면 10번을 꼬박 커피만 마셔대는 당신이라면 그렇다면 당신 몸에는 바로 이런 보헤미안의 기질이 흐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커피 없이는 살 수 없다? 그렇다면 보헤미안 기질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러니 그 어느 누구보다도 당신 자신을 조심해야 합니다. 언제 또 그 집시 기질이 화산처럼 폭발해 버릴지 모르니. Why me? 만일 당신이 행복해지길 바란다면 스스로에게 절대로 묻지 말아야 할 3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쩌지? 정말 그렇게 되는 거 아니야? 왜 하필이면 나야? Good think, good life. 3장. 조금 더 행복해지기 위하여. 생각의 각도. 한 아이는 나무에 매달린 판다 같다고 하고 다른 아이는 등 굽은 할아버지의 뒷모습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 앞에는 구부정하게 자란 소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구부정하게 자란 한 그루의 소나무도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것. 어느 날 문득 어린아이들의 대화를 엿듣다가 깨달았습니다. 어디 소나무뿐일까? 내겐 한없이 고운 무엇이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는 게 바로 사는 일입니다. 아이들의 소나무가 서 있던 그 자리에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깊은 생각과 고민을 대신 세워봅니다. 내게는 한없이 무거운 일들이 누군가에는 실바람 같은 가벼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별일 아니라고 여기는 얕은 생각이 누군가에는 삶을 통째로 흔드는 폭풍일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면 때로는 나인 듯, 때로는 내가 아닌 듯 그렇게 보아 넘길 수도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보다 한결 자유로워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깊은 생각에만 묶여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일입니다. 생각의 깊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 생각이 우물처럼 깊어지기만 한다면 넓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이 눈처럼. 어느 날 큰 나뭇가지에 앉아 노래를 하고 있었는데 눈이 오기 시작했어. 나는 심심해서 그것을 세어보기로 했지. 그런데 정확히 874만 1952송이가 내려앉을 때까지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다음 한 송이가 내려앉자마자 그만 큰 나뭇가지가 부러지고 말았단다. 짝사랑하는 한 여인에게 무려 11번이나 구애를 하고도 또다시 거절당한 비둘기 총각이 낙심해서 나뭇가지에 앉아있을 때 참새가 찾아와서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크리스타의 우화 속 비둘기 총각은 참새의 말에 귀가 번쩍 뜨여 한 번 더 도전하기로 결심하게 되고 결국 12번째 도전에서 사랑을 쟁취합니다. 낙심 끝에 포기했더라면 얻지 못했을 그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용기로 기어이 품에 안게 되었다는 것. 성공과 실패가 그만큼 작은 차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영민한 참새에게서 배웁니다. 낙담도 눈과 같지 않을까? 한없이 가볍게 보슬보슬 쌓아둔 걱정과 한숨들이 어느새 태산처럼 무거워져서 큰 나뭇가지를 부러뜨릴 수도 있는 게 아닐까?